자, 일로 와. 나라, 일로 와. 미안해, 엄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금. 너 누구야? 네? 감사합니다. 뭐래? 말 대꾸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진짜. 냠냠. 루루.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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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오네. 루루. 냠냠. 루루. 냠냠. 냠냠. 루루. 냠냠. 오네. 냠냠. 자, 이건 라라 거. 루루. 루루 일로 와. 이건 네 거야. 루루. 루루. 자 일로 와. 라라 일로 와. 왜? 사이좋게 잘 먹네. 응? 루루하고 라라가. 아이고 그래도 고마워. 받아줘서 고마워. 아이고 잘 먹었어? 루루가 엄청 경계하네. 자, 잘 먹었죠? 어떻게 올라가? 응? 안녕하세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 채널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집사님 초청을 받아서 어제부터 마음이 굉장히 설렜습니다. 우리 양이들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갖게 돼서 저한테도 큰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시기 전에 부모님의 뒷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디저트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을 느낌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제가 이 이렇게 시간이 주전부리를 좋아하는데 이 시간이 아유, 당이 감사합니다. 떨어질 시간이라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오시자마자 애들 밥 주는 거 한번 잠깐 해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얘들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굉장히 경계하면서도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느낌? 오늘 이렇게 한복 얘기를 드렸는데 한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영상을 설에 공개를 하려고 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도 드리고 싶고 네. 막 그래서 혹시 설 준비는 가능하세요? 요즘 하고 계신가요? 이제 뭐 저는 또 엄마이기도 하고 그렇죠. 며느리고 이제 친정으로 치면 딸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절 때 열심히 가서 이제 밥상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정치인 되고부터 많이 면제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뵌지도 오래돼서 이번에도 이제 못 가뵙는 거 미안해 엄마. 아이고 어떡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후보님 나오신 영상을 싹 돌려다 보니까 두 분께서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두 분 중 어떤 분이 더 요리를 잘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잘 안 믿기시겠지만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먹어본 이제 동료 의원들이나 후배들이 네. 어우 정말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한동안 이제 그 부엌에 들어갈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저씨가 전담 요리사를 했는데 이제 워먼스가 필요해 이런 촬영이 있었거든요. 그때 PD들이 거의 백종원급이라고 칭찬받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그래서 둘이 지금 요리 대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집에서 밥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어쩌다 이제 일요일 날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요리를 해줍니다. 칼지찜이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근데 제법이에요. 저는 요리를 굉장히 고양이 요리를 잘하실 것 같은데 고양이. 그럼요. 얘들 네, 주고? 고양이 요리를 잘해서 사람들은 잘 안 먹더라고요.
아까 잠깐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오는 고양이한테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얘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추춘가 봐요. 한번 사진 살짝 따봐도 될까요? 네. 사실 자신 없이 왔거든요. 아, 우리 얘들이 엄청 예쁘다. 다가와 줄까 그랬는데 엄청 예뻐. 추추가 예쁠 것 같은데 앞에 있으니까 라라 한번 먼저 그래. 씌워볼게요. 아이고 여기.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뭐야? 라라. 제가 후보님 관련된 뉴스를 막 이것저것 봤었어요. 알고 봤더니 화려한 젊은 시절을 좀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최장기 여성 수배자였어요. 혹시 10년. 그런데 말만 들으면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의 말이 수배지 자유로운 활동을 거의 못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저희는 좀 지성과 낭만의 대학을 누리고 싶었고 뭐 마음껏 남자친구 연애도 하고 싶었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도 결국은 저 독재 정권 너머에 나의 세계가 있다. 이 생각하니까 이제 저희가 그 독재 정권에 화를 낸 거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투쟁한 거죠. 지금 2030은 이제 전부 안으로. 내 탓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는 것도 있고 돼요. 그게 너무 저는 마음 아파요. 여러분들 정말 실력도 좋고 열심히 살고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이런 정치의 부족함이 컸고 또 분노하고 또 우리의 길을 열라고 목소리를 세게 내는 것도 굉장히 투자 승수가 높은 방법이다. 뭔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막 관심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작점,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70년도에 청계천 그 일대가 전부 봉제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재단사로 일했던 20대 청년 전태일이라는 분이 밤낮 없이 일하고 저임금으로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고 또 이제 그 봉제 공장이니까 얼마나 그 분진이 많이 날렸겠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폐병으로 죽어가는 친구들도 보고 하면서 항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태일 열사가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나한테 대학생 친구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런 말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전태일 평전을 읽고 노동자들에게 노동법도 알려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뭔지도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구로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서 네. 야학이라고 정규 학교 말고 중학교까지만 졸업한 그런 이제 노동자들에게 고등학교 과정 또 노동법 이런 걸 가르쳤죠. 그때. 어떻게 보면은 사회봉사로 뭔가 시작을 지금은 그렇게 하시게-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와 잘한다. 멋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진진님. TT 멋있다. 그 와중에 또 제가 구로공단에 이 친구들하고 생활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궁금했어요. 저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사범대를 들어갔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겨울방학 때 공장에를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어요. 2030들이 공장에 많이 있었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고 마음도 곱고 정직하고 그런데 그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노동법도 가르쳐 주고 싶고 이제 노동자로서 자기 권리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실현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이 친구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자기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또 이 친구들과 함께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같이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내가 우리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내가 교육자로서 하려고 했던 그런 나의 꿈하고 맞다 이런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노동조합 만들고 운동하는 것만 가지고는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정치를 바꿔야겠다. 이제 망치 두들기는 저곳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경제 주체들이 자기가 땀 흘린 만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정의당 만들어서 지금 한 20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그쵸, 또 뭐 요즘 단시간 맞죠. 노동으로 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자기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제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동운동을 할 때보다도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이 훨씬 크죠. 정치인으로서의 20년은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 사회의 약자들, 정치가 대변되지 않는 그런 목소리들, 이런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과 기본권과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 뭐 불평등은 더 커지고 좀 좌절감도 들고 또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작은 힘 가지고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죠. 오랫동안 수배 생활을 하시고 정치에서 일에 집중을 하셨어가지고 반려동물이랑 함께 하실 시간은 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해피라고 멍멍인 것 같아요. 네, 강아지하고 있었나요? 단짝 네. 친구였어요. 아, 그때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강아지가 반은 해피고 이름이 반은 메리고 근데 그 친구하고 헤어진 게 정말 오랫동안 상처가 됐거든요. 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셨을 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랜선 입양을 했어요. 아, 그게 뭐예요? 아, 멍멍. 얘 이름이 커피인데 네. 그 카라 뭐 네. 유기견 네. 보호소의 친구인데요. 얘네들을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랜선으로 입양을 해서 후원하고 있는 거죠. 아, 뭔가 연계해가지고 엄청 좋은 아주 좋은 제도 제도다.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오.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반려동물 오랫동안 같이 안 하셨는데 손길이 예사롭지가 않으신.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해피와의 인연 때문에 늘 시선이 가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반려동물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가족. 저한테는 네. 가족. 집 없는 사람들에게 이 주거 불안을 생각하면서 정책도 세우고 어르신들 중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그런 노후소득도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정책도 세우듯이 저는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전 생애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정책 낼 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민법에 얘들을 물건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얘들도 권리 주체라는 걸 명확히 하자.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복지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민법에 얘들 동물로 규정한 거 권리 주체로 바꿔야 된다. 그 법안을 최초로 낸 사람입니다. 아, 근데 그때 몰랐습니다. 안 됐어요 아직까지.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정안이 올라가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지금 올라가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네. 이제 또 개식용 금지 네. 캠페인도 카라하고 네. 열심히 그동안 했었고요. 근데 네. 이번에 제 동물 공약의 핵심은 동물 공적 의료보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얘네들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자료도 보니까 뭐 월 한 4만 원 정도 그냥 단순히 가서 뭐 진료받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러면은 감당이 어렵잖아요. 갑자기 확. 또 하나는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얘네들 떠나면 그쵸.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얘네들도 공공 화장장을 각 지자체별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이번에 공약에 포함됐어요.
그게 사실은 막 혐오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주 같은 데에서는 아예 한 군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업적으로 네. 화장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음. 대신에 지자체가 공공 화장장을 만들고 기왕에 사람들을 위한 화장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고. 아, 그러면 훨씬 좋겠네요. 네. 기존에 이미 있던 시설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맞을까? 같은 문제들이 아마 동물학대나 유기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이번 공약에 다 포함을 했고요.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돼서 여러 규정들을 마련했는데 이 규정들이 안 지켜도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돼 있지 의무사항으로 돼 있지 않으니까 이게 그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이제 의무사항으로 바꿔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자. 이제 그런 제안들을 포함했습니다. 네, 마음이 든든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은밀한 꿈 같은 게 하나 있으실까요? 인간 시상정.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오, 늘 지금도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화가 한 번도 어디다 심상정.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오래된 저의 꿈을 끌어내셨네요. 멋진데요? 얘네들 그리고 싶어요. 아, 야옹이 그리고 싶으세요? 지금 뭐 마음을 완전히 줘버린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너무 따라가는- 행복해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뜻하신 일들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해는 얘네들도 권리 주체로서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복지 공약을 반드시 제가 잘 이행해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 누구야? 루랑이에요. 거기로는 야미가 안 나. 안 돼. 자, 루루도. 응? 야, 안 돼. 안 돼. 다음에 모모 회장님 오셨어요, 회장님? 먹을 수가 없어. 라라. 라라, 얌전히. 라라. 우리 추추는 아주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 응? 얌전해서. 아, 오늘 우리 추추 때문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대화에도 잘 집중을 못하고 추추가 너무 행복했어요. 추추. 아이고야. 마음을 뺏긴 고양인가? 음, 큰일 났다. 안 되는데. 추추야, 오늘 너무 감사해. 응? 오늘 너무 행복했어. 응? 추추, 아이. 좋대. 아예 그냥 데려가고 싶으네 우리 추추. 아니 지금 누워버려서. 추추 건강하고 잘 크고 또 보러 올게. 만나러 올게. 감사합니다. 아, 뭐래? 말 대꾸도 안 해? 대꾸도 하네 진짜. 아, 눈물 날라고 하네. 응? 눈물 날라 그래. 추추 안녕. 또 올게. 안녕. 냄새를. 둘이 사이좋게 냄새 좀 맡고. 너무 완벽해. 어떻게 신발이라도 드릴까요? 신발도 있는데. 괜찮습니다.